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20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선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22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FOMC 금리 인상 결과에 주목하는 장이었다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장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양매수를 해서 이제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고, 어제 지수가 빠진 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FOMC 금리 인상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들 키워드 보면 덕성이랑 덕성호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YTN 같은 경우 정부 보유 지분 매각설로 민영화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LMS는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정부에서 상용화 계획 얘기를 했는데, 그 자율주행 품 중에서 필요한 라이다 센서 납품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 151억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상승을 했고, 썸에이지는 신작 데카론 G 출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양지사는 이제 품절주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중이고요. 화천기계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강철강은 포스코 아변공장 가동 중지 및 현대제철 파업 소식에 철강 가격 상승으로 상승을 했고, 대원화성은 몰리브덴 광산 21% 보유 소식에 상승, 아모그린텍은 테슬라 독일 판매량 전년 대비 2배 상승 소식에 상승을 했고, 로보티즈는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소식에 이제 로봇 부품 생산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이제 페이퍼코리아 그동안에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대상자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미디어젠 같은 경우 이제 키맥스라는 기업 미디어젠 주식을 20만 주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의 상승, 바이오니아는 탈모 화장품 원료 생산 설비 구축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했던 종목들 움직임이고요. 덕성, 그다음 YTN 이렇게 좀 엮여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따로 개별주로서 상승을 한 종목들입니다. 덕성은 좀 넘어가고, YTN 같은 경우는 이 지분이 5%가 이제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이 YTN 지분을 5%로 이제 늘리면서 지분 이 5%부터는 내부 경영 상황 등을 알아볼 수 있어 나중에 인수전에 염두한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그런 인수전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재료는 그래도 뭐 나쁜 재료는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영상에서 차트만 보고서는 일단 저항 구간이 좀 존재하니까 일단 그렇게 막 좋아 보인다 이러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간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그동안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이 덕성 우부터 잠깐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근데 왜 상승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덕성도 똑같지만 일단 덕성호가 움직이면 더 크니까 덕성호를 만약 본다면 덕성호 보는 게 맞겠고요. 옛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인데 그거랑은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그다음 YT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항 구간을 오늘 이런 상한가가 나오면서 돌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분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인수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이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것과 같고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를 해야 되는데 단타는 안 하겠고, 일단 여기서 돈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 돈 들어온 걸 바탕으로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눌림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도 이런 눌리는 과정에서 이런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에서도 한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확실히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YTN이 대장입니다. 그 한국경제TV를 보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도 저항이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수혜는 YTN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LMS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소식에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이슈는 좋은 이슈라 생각하고, 어차피 자율주행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도 밀고 가면은 좋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자율주행 대장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한 모트렉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LMS부터 보면은 LMS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 상한가가 나온 뒤에 앞에 있는 이런 저항 구간을 내일 이렇게 뚫어주더라도 한 번에 단기간 상승한 거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런 박스권 내에서 위치해 있다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자율주행차를 본다면은 저는 이제 모트렉스를 좀 더 보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던 그런 종목이고, 움직임도 지금 시가 갭 띄운 다음에 밑으로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5일선을 깨지 않은 그런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고요. 이거 오늘 점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도 갈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이런 종목은 건드리진 않아서 일단 매수하실 분들은 해보는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썸에이지는 신작 데카론 G 출시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이것도 개인적인 회사 이슈고 뭐 일정이나 이런 게 완전히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부족한 상황이 역배열인 상황이라서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약간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이렇게 보면은 점 상한가를 갔지만 뭔가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타 아시아홀딩스가 이때도 그런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그때 이 중국에 있는 그룹 지분을 그랜드 엠파이어 지분 49%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점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런 점 상한가로 또 갈 수도 있지만 워낙에 움직임이 직적이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썸에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배열에서 아직 이제 120선을 살짝 넘어준 상태고 거래대금이 이제 100억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붙으면은 그때는 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양지사 품절주로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계속 고점이죠.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이제 개인들도 안 태우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잡았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좀 지켜만 볼 생각이고요. 양지사 이런 구간 계속 가는 거 보면은 진짜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기계도 이제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했는데 차트가 일단 이런 구간을 이제 넘어준 상태에서 오늘도 갭을 띄우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 앞에 있는 이런 큰 저항 구간도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냥 제 방법은 똑같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다라고 치면은 뭐 더 이게 상승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구간 안에서는 이제 매매를 안 하겠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기를 한번 기다렸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철강은 포스코 아병공장 가동 중지 소식, 현대제철 파업 소식에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했고요. 이 철강 중소형주는 나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생산을 하던 그런 대형 회사에서 생산에 대한 그 차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중소형주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선을 그었던 이 구간 있죠. 여기가 좀 눈에 띄게 저항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구간을 이제 한번 오늘 양봉을 만들면서 좀 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주로 바로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이 짧은 봉에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손절가로 잡고요. 그러고 나면은 만약 파동이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한 뒤에 올라갈 때 정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 해서 이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잡는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대원화성 이제 산업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 방문을 했는데 이 캐나다 몰리브덴 광 개발권 지분 21%를 확보를 한 대원화성이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수산화 리튬 관련주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런 광물 이슈로 대원화성이 더 상승을 할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으로 여기 돌파를 못했지만 그동안에 이런 지금 박스권 이 자리가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리비안 관련된 이슈도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만 한번 넘어주면은 이제 넘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린텍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 독일 판매량 전년 대비 2배 상승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일단 이 이슈는 너무 일회성 이슈 같은 차트가 단기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텍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가 좀 단기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가 그동안에 저항이었던 구간입니다. 이 저항이었던 구간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 이런 이 큰 박스권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이 큰 박스권에서 일단 이 저점 대비해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이 많이 나왔던 자리고 여기서 또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한 40%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서부터 보유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수익을 담보로 더 들고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신규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일단 이런 박스권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주가가 고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종목을 보면 셀피글로벌이 어제 반대 매매가 오늘도 반대 매매 소식에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팬데믹 종료 소식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하락이 나왔고요. 푸른저축은행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셀피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이런 구간에서 거의 계속 연속적으로 하한가가 나왔죠.
옆에 보면은 이 수급을 보면은 어제 이 기타 법인에서 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반대 매매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원래 기존에 많이 부족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대 매매로 인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어제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이 현대바이오 팔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현대바이오 안 팔았고요. 지금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직까지 뭐 손절가를 깬 것도 아니었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한 13% 찍혀있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일단 제 평단가가 한 33,000원 정도 됩니다. 이때 비중을 이제 좀 낮춰가지고 33,000원, 일단 팔 수 있는 구간은 한 기회는 2번이나 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 이게 반등이 나와줄 만한 구간이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했고, 또 밑에 이런 120선이 깔리는 그런 자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이 밀리긴 밀렸습니다. 생각보다는 진짜 많이 밀렸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제 또 보면은 이게 참 계속 제가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참고를 좀 하는데 얘는 진짜 프로그램이 막 샀다가 팔았다가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장막판에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래도 이 9월 16일 날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다시 외국인 기관이 밑에서 매집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이 박스권의 고점을 넘었던 이런 종목이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1차 상승이 나온 뒤에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일단 뭐 손절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뭐 손절가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이런 매집을 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쫄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따로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도 이제 보면은 비중 조절이나 중간에 이제 올라갔을 때 본전가까지 올라오고 했을 때 절반이라도 챙겨가지고 그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그런 거를 못했던 게 일단 큰 패착이었다 생각하고, 그런 거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 얘도 이제 그 금리 인상 수혜로 인해서 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이렇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0.75%를 금리 인상을 하든 1% 금리 인상을 하든지 결국에는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 매도 소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제 길게 들고 가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승 종목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상이 이렇게 그 순서에서 거래대금 300억 이상 그리고 등락률 누르면은 이렇게 상한가부터 해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데, 아까 봤던 종목들 제외하고 안 봤던 종목을 잠깐 보면은 SJM 홀딩스라는 종목이 상승을 또 했더라고요. 이슈가 있긴 하던데 일단 앞에 이런 저항이 있던 자리가 많고 윗꼬리가 많기 때문에 당장에 이 종목을 보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 봤던 종목 위주로 보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이런 박스권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고, 오늘 로봇주가 좀 상승이 나와주더라고요. 로봇주는 괜찮은 모습이고, 최근에 이런 자리 그래도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얘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떨어지면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FW는 거래대금이 너무 부족하고 일단 120선 밑에 있는 상태라서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박스권 내에서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터져봐야 270억밖에 안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띄면 나중에 한번 또 보겠지만 눈에 안 띄면은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산도 이런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할지 말지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T큐브가 참 아쉬운 종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 먹는다는 게 이렇게 바닥권에서 잘 매수를 했었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먹을 때 여기서도 한 14% 먹었지만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이다라고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많이 아쉽다라는 것. 먹을 때는 분명 좋긴 했었지만 이런 걸 보면 아무튼 분할 매도 같은 걸 좀 잘해가지고 한 10%라도 그냥 보유를 해가지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런 거 체킹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경제TV 봤고, 서현탄메탈도 상승하는 거 보면은 뭐 이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종목인데 뭔가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긴 있었네요. 네, 왜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포르쉐 상장 관련된 종목이죠. 이따가 제가 포르쉐 상장 관련된 종목을 하나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할 텐데 그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 아까 말했던 거 그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상승했다가 이틀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뽑는 시간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 종목 있죠. 이제 이런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천천히 밑에서 보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4등분선 그었을 때 이 가운데 구간보다는 좀 밑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이런 저항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잡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SPG는 저번에 넣어놨던 걸로 기억하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오늘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 했죠. 근데 움직임이 얘는 좀 많이 윗꼬리가 달리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까 로보티즈처럼 확실하게 이런 로보티즈처럼 확실하게 좀 박스권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해성 TPC도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크게 한번 상승을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제 또 봐서 유일 로보틱스도 일단 로봇주인데 이 종목을 저는 좀 더 좋게 생각하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저항 구간을 지금 지지를 받고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지받는 저점만 잘 지킨다면은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종목으로 생각하고 우리 관심 종목이기도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주인데 얘가 또 움직임이 최근에 좋긴 좋았네요.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 이런 자리가 이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이 될 만한 자리니까 일단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보는 거는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에이텍티에는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이고 일단 움직임이 이 구간에서 이 위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은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애플페이 후발주 종목이고 G2파워는 뭐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라 볼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인탑스도 120선을 좀 넘으면은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스틸은 철강주로 상승을 했었고 보면 하이스틸이랑 이제 금강철강이랑 같이 엮어서 상승이 나오는데 움직임은 딱 보면은 아시겠지만 금강철강이 확실히 움직임이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금강철강이 더 강한 종목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만약 이 두 개 종목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금강철강을 볼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이제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해가지고 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재건주가 지금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좋으니까요. 더구전자는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 나온 뒤에 오늘 그냥 반등이 나와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많았으면은 볼 텐데 거래대금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KC 오랜만에 또 이 종목도 이제 예전에 상승할 때 SIC 전력반도체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하던 종목인데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 봐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데모는 항상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떨어지기만 하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제주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 수혜로 이제 얘가 이제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이랑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같은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인데 제주은행이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은 보이죠. 그래도 일단 제주은행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이제 고점 구간이다라는 걸 인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뭐 진짜 1%가 나오면은 뭐 상승을 잠깐 시가 갭을 띄우고 뭐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도 그 갭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클 겁니다. 왜냐면은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모습도 있고 이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지면은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명신산업은 이런 자리를 넘어주면 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SM이 또 그래도 오늘도 상승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전고점을 지금 붙여놓는 자리고 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그래도 저는 SM보다는 SMCNC나 SM 라이프 디자인이 가볍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 종목들이 일단 움직임 나중에 또 나오면 보겠고 대동스틸도 동일하게 이제 철강주이기 때문에 철강주에서는 확실히 금강철강을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살짝 나오는 모습. 홀텔신라는 이제 그래도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면서 120선을 돌파하는 자리이긴 합니다.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일단 이런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량주는 이제 수급 같은 거 참고하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넘어주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성하이텍,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HLB. 이 뒤에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다음에 더 움직임이 올라오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들 잠깐 보면 이제 태웅로직스부터 유일로보틱스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태웅로직스고요.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이런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음봉이 나올 때도 거래대금이 일단 터지지 않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확실히 이런 종목이 눌림매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4등분선 그어가지고 어차피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는 이 눌림매매의 단점이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무조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종목을 진짜 잘 찾아가지고 막 바로 다음날에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뭐 재료를 아무리 파악해도 이 주가를 올려주는 건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이 지금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염없이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 상승할지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윗구간에서보다 밑에서 사는 거는 확실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럼 다시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또 했다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했다가 다시 오늘 외국인이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 물론 이게 진짜 수급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는 어차피 보면은 가격적으로는 이 고점보다는 지금 이 저점 자리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문제인 거지, 막 매수해서 손해를 볼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됐을 텐데, 일단 여기가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오늘 올라올 때 여기 좀 이 구간에서 좀 정리를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관심 종목은 이건 좀 끝을 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이 종목도 수익이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8% 9% 정도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자리였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해도 되지만 여기까지는 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 양봉에서 이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그냥 이 안에서만 짧게 먹고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팔지도 딱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위에 전고점을 넘는 걸 기다려야겠다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은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 낮게 사서 이제 좀 올라갈 때 정리한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은 조금 지우도록 하고요. 이따가 한 종목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루온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일하게 이런 자리가 이제 저점으로 잡고 이런 자리 지금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분할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왜냐면은 이제 이 종목도 이런 박스권 자리를 만들면서 매집을 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은 이제 크게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분할로서 잡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일단 이런 박스권 자리, 여기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일단 로봇 이슈 해가지고 상승이 더 나와주는지 한번 볼 생각이고, 히림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은 되게 막 거래 대금도 없고 해서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또 손절 잡고 매수를 계획적으로만 하면은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줄 거고요. 잘 보시면은 이런 특징입니다. 약간 상승을 할 때마다 이런 상승하는 구간, 저점에서 고점을 이었을 때 이 상승을 할 때 이런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손절이 되지 않고 반등이 한 번쯤은 이렇게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그으면은 이런 저점 구간을 결국에는 여기서 위협을 했지만 결국 깨지지 않고 또 이런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지금 구간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앞에 있는 저점이 만약 이 저점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 종목을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하면은 그 똑같이 이렇게 또 먹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종목을 추가할 건데 예선테크를 보겠습니다. 예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르쉐 이 상장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코리아 FT가 좀 상승을 좀 크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코리아 FT도 좋은 종목일 수 있지만 예선테크도 이 포르쉐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할 때 이렇게 크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상승했지만 최근에 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수를, 그러니까 4등분선을 이 2차 상승이 나오기 전 저점 구간을 이제 4등분선 그어가지고 고점과 이어서 지금 이런 자리를 분할로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은 다른 종목들을 좀 사놓은 상태라 사지는 못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놓은 블로그에다가 제 블로그 이거 주소는 중에 이제 더보기 그 글 보면은 이제 주소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가격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적어놨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예선테크도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포르쉐 상장 이슈, 그러니까 포르쉐 상장이 9월 29일 날인데 아직까지 그 기간 동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하락이 나오더라 반등은 충분히 나올 만한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수익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일단 이렇게 좀 뽑아놓으면은 뽑았을 때 뭐 매수가 안 되고 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관심 종목을 뽑았을 때 손절은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절 됐네요. 이거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진짜 세력이 너무 양아치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확 뺄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너무 과하게 뺀 모습은 있다. 종목이 너무나 움직임이 얼마나 더러운지 참 힘들게 가는 종목입니다. 개인들을 진짜 다 털고 가고 싶은 건지 일단 예상보다는 많이 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제 손절가 구간만 안 깨고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그래 더럽긴 한데 일단 올랐을 때 뭐 본전가에 탈출하든가 아니면은 좀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하든가 하겠지만 일단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또 이게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또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 바라보면서 좀 기다려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루 명언을 해야 되는 그 오늘 써놓은 게 있는 좀 내용이 어제 뭐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과 겹치다 보니까 그거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